모두의 욕망의 비밀을 풀다. 한스 게오르크 후이즐. 항상성은 세포들이 가급적 적은 에너지로 살아가게 하고 내 외부 환경 사이에서 에너지를 보존하는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한다. 지배 시스템과 자극 시스템이 고객의 머릿속을 낙관적으로 만들고 활성화시키는 동기 시스템인 반면 균형 시스템은 억압적이고 비관적인 역할을 한다. 지배 시스템과 자극 시스템은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많은 돈을 쓰도록 고객을 자극한다. 반대로 균형 시스템은 리스크를 방지하면서 절약하도록 독려한다. 돈은 더 포괄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가치의 상징으로 소비자의 모든 욕구와 소망을 충족시킬 수 있게 돕는다. 소비자는 대형 차를 구매할 수 있고 노후 및 건강 대책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며 세계 여행을 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돈의 매력이다. 돈은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보편적인 열쇠다. 그러나 충족시키고 싶은 욕구는 우리가 앞에서 알게 됐던 감정 시스템과 동기 시스템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자. 때문에 뇌 속에서는 고유하거나 독립된 별도의 금전 동기가 없다. 어떤 동기 시스템과 감정 시스템이 돈을 쓰게 하는 욕구의 원동력인지 늘 생각하고 질문해야 한다. 돈은 조커 기능도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나 어느 때나 이 조커를 투입할 수 있다. 조커 기능 역시 굉장히 감정적이다. 자유와 자율성은 지배 시스템과 자극 시스템에서 비롯되었고 편안함은 균형 시스템에서 비롯되었다. 이제 시간에 대해 알아볼 차례다. 시간은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일상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인지라 중력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인간의 삶은 낮과 밤, 해, 달, 썰물과 밀물, 계절처럼 자연의 시간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인간이 시계를 만들어 신에게서 시간을 빼앗아오자 시간의 성격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왕과 황제의 지배 도구이자 통제 도구가 되었다. 19세기 말에도 바이에른에서 비르텐베르크로 갈 때는 시간을 조정해야 했다. 시간의 도움으로 세계는 동시성을 갖게 되었고 질서가 잡혔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간이 돈과 연결될 때는 더욱 가치 있는 것이 되었다. 피렌체의 양모 직조공들은 14세기 말에 처음으로 초과 근무 시간을 돈으로 받았다. 이전까지는 작업물을 완성했을 때만 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자 소득 또한 시간과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시간은 돈이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시간은 돈과 똑같은 감정적 논리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시간은 또 다른 감정적 차원을 갖고 있다. 고객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동기를 추구하고 싶다면 그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다. 고객은 불쾌감을 주는 활동을 할 때 시간을 절약하려고 노력한다. 동시에 절약한 시간을 즐거운 활동을 하는 데 쓴다. 영화를 보러 가거나 목욕하러 가거나 클럽 앞에서 오픈카를 노골적으로 과시하며 주차한다. 이처럼 돈을 절약할 수 있지만 시간을 절약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진다. 시간은 비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일종의 고문 기구를 이용해 내면의 연약함과 싸우게 한다.
기분 전환과 자극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의 경우 합리성은 자극 시스템을 얼마나 강하게 자극하느냐로 결정된다. 그들은 최소한의 돈으로 흥미진진한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하면 즐거워한다. 반대로 금욕주의자는 돈을 전혀 쓰지 않았을 때 자신의 금욕 행위로 점점 불어나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 행복해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방식대로 즐거움을 최적화, 최대화한다. 고객의 지갑을 열어 더 많은 돈을 쓰게 하려면 돈과 이별하는 소비자의 고통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상쇄시켜줘야 한다. 상품 자체가 높은 감정적 가치를 전달할 때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다. 체험적 성격이 강한 상품은 되도록 적은 돈으로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을 충족시킨다. 만일 상품이 머릿속의 동기 및 감정 시스템을 지루하게 만들면 가치와 가격은 떨어진다. 지배 시스템은 가격 깎는 것을 능력의 척도로 여기는데 상품 자체가 높은 지위와 독점권을 약속해주는 경우에는 흔쾌히 이런 싸움을 포기한다. 수많은 고급 브랜드가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는 것도 바로 가격 자체가 이미 배타적 독점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고객의 의식에서 구매와 비구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교차는 머릿속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다투는 지배, 자극, 균형 시스템 사이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다. 영어권에서는 섹스와 젠더를 구분한다. 섹스는 생물학적 성을 나타내는 반면 젠더는 심리학적, 사회학적 성 역할을 나타낸다. 임신 기간 동안 뇌가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에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짧다. 예컨대 임신한 여성이 너무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을 담당하는 유전자가 너무 늦게 활성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테스토스테론은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 추후에 육체적으로는 남자 아기가 되었지만 아기의 뇌가 여전히 중성 상태로 남거나 혹은 여성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 가족과 친구를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요리하는 여성의 성향은 돌봄 호르몬과 결합 호르몬의 결합 때문이다. 남성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남성이 요리용 숟가락을 휘저을 때는 주변의 인정을 바라는 욕구가 가득하다. 고객의 무의식에서 상품 가격은 다양하게 책정된다. 같은 상품이라도 29,900원이라는 가격표를 붙이면 30,000원이라고 했을 때보다 훨씬 저렴하게 느껴진다. 품질에 대한 느낌은 반대다. 실제 품질은 동일하지만 고객들은 29,900원인 상품보다 30,000원인 상품의 품질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객의 뇌는 가장 먼저 접한 정보를 나중에 접한 정보에 대한 비교 기준으로 사용한다. 판매자가 비싼 제품을 먼저 보여준 뒤 중간 가격 제품을 그 다음에 내놓으면 소비자는 중간 가격 제품을 저렴하다고 느낀다. 비싼 가격이 무의식적으로 판단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판매자가 가장 저렴한 제품부터 소개하면 가장 저렴한 가격이 모든 제품군에 대한 가격 제한, 가격의 닻으로 소비자의 뇌리에 박힌다. 이 경우 소비자의 뇌는 중간 가격 제품을 비싸다고 받아들이므로 가장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제한 메커니즘
가격표 구성에서도 큰 효과를 발휘한다. 가격표에 적혀 있던 터무니없는 가격, 행사 전 가격에 빨강색으로 줄을 긋고 그 밑에 훨씬 낮은 가격, 행사 가격을 적어 놓으면 상품 판매율이 200% 이상 상승한다. 실제로는 행사가가 정상가인데도 뇌의 착각으로 인해 소비자는 이러한 속임수에 당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이외에 우리 뇌를 움직이는 두 번째 메커니즘이 있다. 바로 자극 메커니즘이다. 우리 뇌는 할인을 예상치 못했던 이익, 즉 예상치 못했던 보상을 얻는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그 결과 보상 시스템에서 환호한다. 고객의 의식에 잠재해 있는 또 다른 행동의 형태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트릭으로 사용된다. 매장 입구 쪽에 깔끔하고 멋지게 배치된 첨가물 코너에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을까? 첨가물은 가장 신선하고 깨끗하며 건강에 좋은 천연 제품이라는 상징을 담고 있다. 식품을 구매할 때 고객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다. 그리고 입구에서 경험한 신선함의 체험이 고객의 판단 기준이 되어 무의식적으로 판매 공간에 모든 식품으로 전달된다. 뇌는 단순하고 빨리 처리될 수 있는 구조를 좋아한다. 진열되어 있는 상품이 적을수록 매출이 증가한다. 진열대에 붙어 있는 상품 소개가 너무 복잡하면 고객의 뇌는 과부하에 걸린다. 이 경우 고객은 상품을 그냥 지나치게 되므로 그 상품은 팔리지 않은 채 그 상태로 계속 거기 있게 된다. 체류 시간을 결정하는데 냄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퀴퀴하고 고약한 냄새가 풍기는 실내 공기나 거슬리는 냄새는 균형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불쾌한 기분을 유발한다. 이것은 고객을 매장에서 빨리 내보내는 요인이 된다. 남성보다 여성이 제품의 유통기한을 30% 더 자주 확인한다.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가격 비교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결론은 여성이 남성보다 식료품 구입을 위해 20%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이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지배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내적 충동이 강한 편이다. 이로 인해 남성들의 인내심이 부족해져 제품을 꼼꼼히 따져보지 못한다.